그 판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판을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다색 판화라는 게 있잖아요. 다색 판화, 폴름 판화를 말을 해요. 리놀륨 판, 즉 그러니까 고무 판화를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고무 판화를 할 때, 자, 색깔이 만약에 여섯 개가 들어가는 다색 판화를 만들려면 다색 판화를 하려면 몇 개의 고무판이 필요하냐? 여섯 개가 색깔이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 그 다색 판화를 하려면은 몇 개의 판이 필요하냐? 그러면 정답이 여섯 개예요. 여기서 정답이 여섯 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게 미술이에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가 아니에요. 여섯 개가 필요 없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저는 한 세 개면 충분해요. 세 개를 가지고 여섯 가지 색깔을 찍어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소멸법이라는 방법을 찍고 요 애칭인데 요건 애칭이거든요. 애칭을 할 때는 애칭은 판 하나로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찍어요. 판 한 개로 하나의 색깔이에요. 하나의 색깔인데 하나의 색을 찍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색깔로 한 판으로 두 가지 색깔을 찍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요거는 밑에가 이게 그 하나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연판을 그러니까 동판 대신 아연판을 사용하는 거 원래는 동판을 사용하는데 아연판이 훨씬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아연판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아연판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연판을 이렇게 하얀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의 여기 손으로 요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 손하고 사람의 여기 몸체 있죠. 요 두꺼운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하나의 판이에요. 분명히 하나의 판인데 제목은 비 오는 날이에요. 제목이 비 오는 날인데 봄비 오는 창가에서 제목이 요거는 1998년도 작품입니다. 98년도에 요거는 그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경희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요 비 오는 날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창문을 삐끔하게 연 거예요. 연 건데 창문을 삐끔하게 연 건데 요거는 유리창에 이렇게 여기 유리창인데 유리창은 통유리로 덮여 있는 창이고 요거는 지금 밖에 공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창문 틀이고 지금 요거 창문 틀이 하얗게 칠해져 있고 요거는 바깥의 공간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 요건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 오는 날이니까 요쪽에는 여기 이제 빗방울이 맺혔죠. 이렇게 빗방울이 맺혔고 이쪽에는 실제 이제 풍경이에요. 실제 풍경인데 여기의 색깔하고 여기의 색깔이 녹색이 좀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녹색이 약간 틀리다는 거 그거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바깥의 원래 풍경과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녹색이 약간 틀리다. 그거를 그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색깔과 이런 색깔이. 왜냐하면은 여기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게 인킹이 되다 보면은 요 색깔과 요 색깔이 분명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완전히 판을 오려내버렸거든요. 판을 오려내버리니까 이 색깔이 섞일 수가 없죠. 두 색깔이. 그래서 한 판 하나로 두 가지 색깔을 찍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애칭이라는 거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드라이 포인트하고 애칭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요거는 애칭의 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아주 선이 힘찬 선이 나와요. 엣징 선은.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 포인트는 날카로운 걸로, 날카로운 철필로 실제로 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긁어내냐면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판이 여기가 약간 자국이 생겨요. 여기 자국이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자국이 생기면서 이렇게 긁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요 종이에 찍으면 프레스로 해서 종이에 찍으면 이게 여기 이제 종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만큼의 잉크가 찍히는 거예요. 종이에. 그 대신 여기가 요 동판을 사용하면 요 끝이 약간 지저분해요. 요 선들이 약간 지저분해. 여기 드라이 포인트거든요. 드라이 포인트 기법이고, 그러니까 애칭을 해본 사람만이 애칭 선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애칭은 굉장히 강력한 선이에요. 이건 애칭이에요. 애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애칭은 여기 평평한 판에다가 그라운드라는 걸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아스팔트 같은 걸 이렇게 평평하게 바른다고요. 아스팔트 까는 거 있죠. 아스팔트 까는 거를 녹여가지고 이따 바르는 거예요. 그럼 막이 형성이 되죠, 여기. 그래서 그냥 여기 그 펜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런 자국이 남기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펜으로. 그러면 요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 판에가 여기 이제 조금 자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국이 생기면은 요거를 요 코팅을 안 한 부분, 이렇게 지금 긁어낸 부분만 산이 부식이 돼요. 산에다 넣거든요. 요거를 이제 통째로 강산에다가 넣어요. 한 폐하 2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산에다가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식이 돼요. 이게 부식이 되는데 어떻게 부식이 되냐면 요 판이 이렇게 두툼한 판입니다. 요 판이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반드시 내려가요. 이렇게 반드시 부식되니까 잉킹을 하면 잉크가 여기에 찍히는 거죠. 요게 잉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여기에 잉크가 돼요. 이게요. 요게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나중에 요거를 찍어 보면은 여기 잉크가 그대로 묻히니까 선 하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잉크가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똑같은 두피라면 이것을 2배가 찍히는 거예요. 2배가. 잉크 양이 2배가 찍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파나지에다 찍거든요. 그럼 파나지는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요. 아주 특수한 종이거든요. 파나지는 아주 특수하게 얇은 종이를 여러 점 해가지고 그 만든 종이에요. 얇은 거를, 얇은 펄프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잉크를 여기 요 잉크를 100%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선이 여기 잉크가 요것에 찍힌 것하고 요렇게 찍힌 것의 잉크 양이 2배로 찍히기 때문에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강한 힘찬 선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런 요 라인들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의 요 보통 우리가 펜으로라든지 약간 그림은 크레파스로라든지 유화물감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요 드라이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냐면 요 그림을 그리면요 유화물감을 아무리 두껍게 바른다 해도 이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찍혀요. 잉크가 4분의 1 정도 잉크가 거기 묻는 거예요, 물감이. 그러니까 여기에 4배나 더 힘찬 강력한 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선을 넣기 위해서 애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라인들이 아주 강력한 선이에요.
아주 힘센 선이에요. 그래서 이 파나의 매력, 애칭의 매력은 강력한 선을 하는데 매력이 있다고요. 강력한 선을 찾는데, 그런데 여기 요 파나를 하면서 요게 이제 잘라내니까, 기왕이 이렇게 잘라내니까, 우리가 파나를 일반적으로 파나라든지 그림이라는 게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직사각형 모양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개의 화면, 두 개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링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이따가. 두 개의 창호랑 완전히 분리돼 버리니까, 두 개가. 여기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이런 게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색깔들이 약간 녹색이, 원래는 이게 하얗게 나와야 하거든요. 여기에 하얀색으로 떨어져요. 인킹을 한 색깔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요 색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얀색이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보이기 위해서 요 인킹을 점타해가지고 이걸 닦아낼 때 살짝 덜 닦아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판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대로 따라야 하는 건, 그 규칙은 누가 만드냐? 작가가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저기 화가는 완벽한 세상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세상의 주인이다고, 이게 화가가. 그래서 그게 창작이라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그러니까 미술을 이론 시험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그 자체가 기법에서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건 합판을 제가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판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두 장으로 찍은 거잖아요. 두 장의 색깔로, 어, 이 기본적으로 지금 세 장을 찍은 것 같다. 이 빨강색하고 노란색하고 요 파란색, 여기 세 장을, 판을 세 장을 찍었네요. 세 장을 찍은 건데 목판화인데, 여기 이제 길에 서 있는 나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이건 소화전인데 소화전에서 끝에서 이 고무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건데, 이게 나는 굉장히 이게 현대적이다 그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화전에 있는 모퉁에서 연인 둘이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것,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사람도 이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위아래로 긴 그림, 위아래로 긴 그림에서 이게 상당한 숭고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요거 이제 리롤링 하나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6장으로, 요거에 이게 판을 3장을 가지고 6가지 색깔을 낸 거예요. 6가지 색깔인데, 이거 노란색, 주황색, 여기 연두색도 약간 보이고, 뭐, 이게, 이 색깔들이 약간씩 틀려요. 6가지 색깔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그 흑룡 승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꿈꾸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요 고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게 PT를 이렇게 한 게 뭐냐면요. 이게 판화예요. 목판화 기법이에요. 고가 이게 드로잉이에요. 고 드로잉은 여기 G펜 같은 걸로 드로잉을 한 건데, 고 드로잉은요, 이 고갱 것과는 너무 틀려요. 고갱의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셔야 해요. 고 거잖아요. 고 드로잉이에요. 요건 고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감동이 되냐면은 보통
그 톤에 의해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로잉으로 보면 사파 같아요. 이게 어떤 감성이 없어요. 전혀 사파 같아요, 완전히. 이 톤의 단계가, 요즘 팝아트로 아니, 팝송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 음악 같은 게, 여기 리듬이, 톤의 단계가 보통 세 단계밖에 없거든요. 강약, 중간약. 예, 강약, 중간. 이게 세 단계의 리듬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세 단계의 리듬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톤이 별로 여러 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주 약한 톤에서 아주 진한 톤까지 이게 톤의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이를 주고 있거든요. 이거 고갱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고갱 거다고 고급 거다고. 이것도 고갱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고갱 그림. 요 아주 단순한 이 표정 하나로 눈동자 그린 표정 하나로 얼굴의 이 색깔 하나로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을 낼까? 차원이 달라요. 라인도 차원이 달라요. 고갱 것과 고급 거를 비교를 해보시라. 검정색 걸 고갱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요 고갱 거예요. 이것도 고갱 거예요. 다른 살 거네. 고갱 거. 아, 좋아요. 고급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사파 같잖아요. 그래서 요 고급 것인데, 물론 이게 자기 스타일 때문에도 그런데, 이게 사파 같아.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 이거 완전히 사파잖아요. 고급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그 그림에서 가장 제대로 그림을 보고 싶으면 드로잉을 봐야 해요. 드로잉을 보면 정확해요. 이것도 이제 제 꿈 이야기인데, 꿈 이야기를 그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공업하나인데, 색을 판을 세 가지 색깔을, 세 가지 판을 가지고 6개의 색깔을 찍은 거예요. 이것도 소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처음에 이거를 노란색을 찍었으면은 다음에 색깔을 여기 노란색 위에다 이거를 다른 색깔을 찍고 싶으면은 다른 노란색은 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그 위에다 찍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이런 방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요 색깔하고 요 파란색이 틀리잖아요. 지금요. 예? 여기 요 주황색하고 요 색깔하고 여기 빨강색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지금 느낌이 좀 다르다고요. 색깔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톤을 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미술만큼은 전혀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가마다 항상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술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그만합시다.